네, 이제 편하게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냥 네, 편하게. 편하게 저기 인강 찍듯이 이렇게 네. 네, 시작할게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특허법인 RPM의 김서현 변리사라고 합니다. 네. 이제 오늘 제가 드릴 강의,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강의는요, 상표권에 관련된 것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상표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표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상표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대부분 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상표가 뭔지에 대해서 대략적인 개념은 가지고 계실 것인데 네. 아마 이 상표를 왜 내야 되는지, 그렇죠. 그리고 상표의 정확한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더 깊게 알고 싶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각자 본업이 바쁘시기 때문이죠. 근데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이 상표가 사실은 돈을 벌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면 아마 대부분 귀를 한 번쯤 쫑긋거리실 겁니다. 그렇죠. 어쩔 수 없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네. 네, 제가 이제 오늘 이 상표의 어떤 굉장히 중요성에 대해서 첫 번째로 설명을 드리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중요한 상표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기업 절세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네.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네. 저는 이제 2013년도에 변리사 합격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LG전자 가전사업부 쪽 특허를 계속해서 담당을 했었습니다. LG전자에서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이런 모든 가전들에 대해서 제가 다 담당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퇴사 직전에는 인공지능이나 딥러닝 쪽으로 네. 이런 4차 산업 쪽으로도 상당히 많이 관여를 했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서 LG전자의 위아래로 이렇게 드럼이 있는 세탁기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거를 이제 저희 팀이 직접 다 담당을 했었거든요. 저희가 이제 그거 2016년도에 처음 CES에서 딱 나왔을 때 참 뿌듯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에어컨 같은 경우도 요새 LG전자에서 사람 피해서 바람 쏴주는 거 있죠. 네네. 그게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 아이디어입니다. 네네. 이게 연구원들이랑 변리사들이 하는 업무가 연구원들이 얘기해주는 아이디어를 그냥 갖다 쓰는 게 아니라 같이 기술 개발에 대한 논의를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연구원들이랑 같이 얘기를 하다가 구글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사람 인식에 대한 얘기를 같이 이제 그때 LG에서 논의를 했었었는데 그때 그럼 사람 피하는 걸로 한번 해보자고 해서 특허를 썼고 퇴사를 했는데 최근에 보니까 그게 이제 제품화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특허의 제 발명자 이름에 제 이름도 넣었고 그래? 소개가 되기도 합니다. 궁금한 게 LG 담당했으면 그게 LG에 소속된가 아니면 LG에서 용역이 어떤 게 용역입니다. LG에서 LG에서 그러니까 특허를 내부적으로 쓰기가 상당히 힘이 들어요. 이게 다 외부로 이렇게 맡겨서 하는데 네. 예를 들어서 법률시장 같은 경우에도 김앤장, 태평양 이런 회사들 오셨죠. 다 외부 기업들을 외부 용역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도 똑같이 특허 쪽은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KBK 특허법인이라고 LG전자 하는 회사 중에 제일 큰 회사가 있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그런 좀 다양한 업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럼 LG에서 하는 모든 제품 브랜드에 대한 다 전담해서 이렇게 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대단하시네요. 그거 하고 이제 좀 해외 기업 업무도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존슨앤존슨, 보쉬 이런 필립스 이런 회사들을 대리하는 또 센트럴 법무법인이라는 데서 거기서 이제 일을 하다가 특허를 생산하는 업무보다 특허를 좀 활용하는 업무에 대한 좀 갈망이라고 해야 될까? 갈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제 한국발명진흥회라는 공공기관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오늘 이제 드릴 강의에 대한 어떤 다양한 내용들에 대한 정보를 많이 접하게 되었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었냐면요, 한국발명진흥회에서 기업들, 중소기업들 컨설팅 해주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또
기계 쪽으로 전문을 했던 변리사다 보니까 그 제품 판매하는 서비스 판매하는 이제 어느 업체들의 그 제품과 서비스를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컨설팅 방법론이 있거든요. 그 책도 이제 그때 있을 때 매뉴얼을 냈었었는데 뒤에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일들을 하면서 중소기업들이 이제 작은 소기업들이 처해 있는 그런 어려움들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접하게 되었고 그 와중에 특허나 상표를 활용해가지고 그 기업들한테 이제 금전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들에 대한 정보를 상당히 많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그때부터 이제 한국발명진흥에 있던 이제 동료 변리사 그분은 이제 가치평가 쪽으로 많이 하시는 분인데 그것도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같이 뜻이 맞아서 이제 중소기업들에 대한 어떤 컨설팅 해주는 부분 한번 이제 제대로 해보자고 해서 이제 많은 연구를 하고 이제 최근에 이제 기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인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이제 서두가 좀 길었지만 이제 다시 이제 원래 강의로 돌아가서 오늘 이제 제가 설명드릴 거는 그 상표권. 상표라는 얘기를 들으셨을 때 약간 개념이 모호하신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상표권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특히 뭐 상호와 상표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목차 잡아놓은 게 있는데 이거는 많은 분들이 상호랑 상표를 너무 헷갈려 하시기 때문에 제가 따로 별도로 목차를 잡아봤습니다. 두 번째,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핵심이겠죠. 상표는 이제 뭐 돈이다. 진짜 돈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되시겠지만 어떻게 상표를 출원하냐에 따라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상표를 활용하냐에 따라서 이 상표를 나중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돈으로 이렇게 보장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본주가 온할머니 보쌈 여기 대표들이 이걸 하려고 했었어요. 각각의 이제 판례가 굉장히 상반된 판례가 나왔는데 이 판례에 대해서 왜 누구는 웃고 누구는 울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너무 재밌겠네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기업 절세 방안. 기업 절세 방안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지금 현재 회사에서도 많이 이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기업 연구소 이제 설립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게 정말 절세 효과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제 추후 이제 1인 기업에서 큰 기업으로 성장하실 때 반드시 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맛보기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오늘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상표권. 이제 일반적인 어떤 일반인들의 인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먼저 해보고자 합니다. 상표. 대표님께 상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표의 어떤 정의? 상표는 왜 내는지, 상표는 뭔지 한번 생각나신 대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상표는 이름 같아요. 뭐 회사의 이름, 뭐 제품의 이름, 브랜드 이 정도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그렇죠. 아마 상표에 대해서 좀 상표 등록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 가졌던 분은 어떤 이런 상표 기호거든요. 등록되었다. TM이 이제 트레이드마크 상표의 줄임말인데 가끔 뭐 삼성하고 위에 이렇게 TM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등록됐다는 걸 표시하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모양을 떠올리실 수도 있고 또는 혹자는 상표 그럼 당연히 어떤 기업의 어떤 로고를 떠올리실 겁니다. 뭐 이런 부분을 딱 보면 아시겠죠. 그리고 또 혹자는 상표는 상호가 상표 아니야? 라고 그냥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정말 엄연히 상호랑 상표는 다른 것인데 상호 등록을 이제 지역 등기소에서 하고 나 이제 다 됐으니까 이제 난 이제 안전해라고 얘기를 하시는 그런 인식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너무나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따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냥 편하게 회사명이다, 제품명이다 라는 인식들을 많이 하시겠죠. 다 맞는 말입니다. 회사명, 제품명으로 상표를 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왜 이제 회사명, 제품명 이거 딱 봤을 때 구글 이 글자를 딱 봤을 때 저희 미국에 있는 그 첨단 4차 산업의 대표 주제가 딱 떠올리잖아요. 이 사과 로고만 봐도 아이폰과 어떤 다양한 어떤 애플 제품 딱 떠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사람의 이름 같은 겁니다. 사람의 이름 같은 건데
그 사람의 이름과 좀 차이점이 사람의 이름은 저는 이제 이름이 김서현이지만 저랑 동명이인이 그 소녀시대 서현도 네네. 있고 소녀시대 서현이 2000 그때 몇 년도지? 2019년도 이제 그때 소녀시대가 유명해지면서 그 당시에 태어났던 아기들 이름이 죄다 여자 이름 서현이에요. 네, 그런 식으로 사람 이름은 똑같을 수가 있는데 이제 상표는 똑같은 상표를 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상표의 이 상자가 그 장사 상자거든요. 장사한다 할 때 그 상자. 그러니까 장사를 하기 위한 표시라는 거죠. 근데 장사를 하기 위한 이 표시라는 게 이 장사가 이제 어떤 똑같은 이름을 내고 만약에 뭐 1층에 뭐 커피집 뭐 커피빈이라는 회사가 커피빈 두 개가 있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똑같은 회사인가? 왜 굳이 저렇게 따로 했지? 뭔가 이렇게 오인 혼동을 주잖아요. 네네. 이렇게 될 경우에 기존 커피빈 같은 경우는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한테 다 올 고객들이 옆에 있는 똑같은 커피빈 누군가 이렇게 해놓으면 저로도 갈 테니까 그런 자기 어떤 그 수요자의 오인 혼동으로 인해서 이익도 떨어지고 그 상표 가치가 희석되고 이런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표를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버리면 자기의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제 다른 타인의 상품 서비스와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상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별, 구분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름도 사실 타인과 구분하기 위한 것인데 제 이름도 제가 김사연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대표님도 우경화 대표님의 우경화라는 이름을 가지신 것도 타인과 구분되기 위한 것인데 상표는 이제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 독점적.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드리면 이 보시죠. 이제 상표가 그리고 이 제품에 대해서만 등록이 되는 것인가라고 지역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품뿐만 아니라 서비스에 대해서도 상표 출원을 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제 제품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 이게 다 등록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R이라고 돼 있죠. 상표 등록됐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요거 보면 카카콜라, 카리콜라 이게 중국산 짝퉁이거든요. 근데 이거 그 사람들이 이제 이걸 딱 보면 이걸 과연 사 먹을까요? 안 사 먹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 얼핏 보면 얘랑 너무 비슷해가지고 사람들이 깜빡하고 이거 사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경우에 사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고 독극물이 그렇죠. 사올 수 있죠. 그러니까 즉 이런 그 상표 등록을 이렇게 해놓음으로써 그런 유사 상표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가 있어요. 유사 상표 사용을 방지할 수 있고 일반인들로 하여금 코카콜라 딱 요 글자가 적혀 있어야 딱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검정색 액체가 들어있겠구나라는 인식을 만들어 줌으로써 결국 이제 수요자 오인 행동을 방지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제 상표 출원의 어떤 공익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거 저희 회사 이제 입구입니다. 대표님 여기 와보셔서 아시죠? 근데 저희가 이런 그 RPM이라는 그 상표를 이제 등록을 했거든요. 이제 이런 걸 등록하는 이유가 저희 회사가 이제 추후 상당히 유명해졌을 때 저희 회사의 어떤 그 유명성을 활용을 해서 그 짝퉁 상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누군가가 특허법이 RPM, IBM, PPM 이런 거를 내버리면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들 사이에서 RPM이라는 게 되게 유명한 회사라던데 특허 쪽에서 특허 상표 쪽에서 굉장히 유명한 회사라던데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이런 비슷한 것도 있어요. 그럼 소비자는 헷갈리겠죠. RPM? RPM이었나? 그리고 여기 연락해서 여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어떤 쌓아온 그 명성을 얘네들이 도용하는 셈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상표를 등록시켜서 얘네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 예를 들면 이제 RPM의 유명세를 이용하려는 것들이 자꾸 생기니까 그걸 좀 못하게 하는 장치. 상표는 정말 나중에 사업이 진짜 잘 됐을 때, 잘 됐을 때 더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정말 잘 되고 있을 때 정말 이런 것들이 항상 나오거든요. 잘 되는 업체 같은 경우는. 근데 그런 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용도가 굉장히 큽니다. 나중에 제가 다른 이 뒤에 후순위 장표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대기업들이 얼마나 많은 상표를 출원했는지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궁금한 게 만약에 RBM 만들어도 RPM에서는 제재할 수 있는 이름이 틀리니까 뭐 권리가 이제 그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네. 사실 그 상표 유사 판단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면 사업한다. 1시간 이상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RPM 이게 상표가 어떤 건가 하면 제가 이제 제 이름으로 딱 등록을 받았을 때 그 보호 범위가 동일 유사 범위까지 유사 범위. 네, 유사 범위까지. 그래서 딱 봤을 때 RPM이라고 했을 때 딱 이 보여지는 어떤 이미지가 딱 있잖아요. 네. 그 어감이 있잖아요. 네. 근데 RPM에서 RPN 그러면 굉장히 비슷하죠. 네. 일반인들이 봐도 지금 좀 헷갈리지 않습니까? 이제 그 정도 일반인이 봤을 때 수요자가 봤을 때 그런 혼동이 얼마나다 그러면 다 때려잡을 수 있습니다. 네. 저희는 만약에 이런 누군가가 그 RPN이라고 그 시작해버리면 바로 경고장 날리고 바로 이제 소송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준비를 할 겁니다. 왜냐면 못 쓰게 당연히 못 쓰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상표법이 얼마나 이제 좀 무섭냐면 이제 뒤에서 또 다 설명드리겠지만 이 도용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금전적인 배상금뿐만 아니라 징역살이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상표 등록 그러니까 그만큼 국가에서 그걸 굉장히 신중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 도용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옛날에 2016년도에 이제 강의를 했던 파일인데 이제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이제 간략한 설명을 드리려고 그 당시에 만든 이제 장표거든요. 네네. 지식재산권 그러면 이제 크게 세 가지 특허 상표, 디자인으로 나뉘고 뭐 저작권 좀 따로 있는 부분이고 네, 그런 상황인데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중요한 부분이 아니니까 오늘 강의에서 이 자동차를 예를 들어 볼게요. 자동차를 딱 봤을 때 이 자동차는 진짜 특허 상표 디자인이 모두 망라된 그런 제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특허는 아마 예측하셨을 수도 있지만 엔진이라든가 어떤 조향장치, 헤드라이트 등 어떤 기술적인 부분, 기술과 관련된 어떤 배기가스 관련된 배기가스를 저감시킬 수 있는 기술 이런 식으로 기술과 관련된 것을 특허로 내는 것이고 상표는 말 그대로 이 혹시 차 아십니까? 마세라티. 본 거 자세히 모르겠어요. 이 차 이제 이탈리아에서 굉장히 유명한 차인데 이 삼지창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삼지창이나 표시만 딱 봐도 이거 마세라티 차가 되게 엄청 좋은 차다라고 딱 알거든요. 이게 이제 상표예요, 상표. 그다음에 마세라티라는 것도 상표고. 상표로서 얘의 어떤 네이밍을 보호받고 마지막으로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자동차 외관, 차마다 그 외관이 다 다르잖아요. 그 외관마다 느껴지는 그 심미성도 다 다르고. 네, 그런 것들을 누군가가 모방하지 못하게 디자인으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근데 크게 어떤 제조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특히나 더 특허나 상표 디자인은 종합적으로 다 이렇게 보호를 받으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서비스업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디자인과 특허는 좀 중요도가 좀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서비스업 같은 경우도 그 본인이 제공하는 서비스 자체가 굉장히 그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굉장히 좀 훌륭하고 그러면 그것도 이제 특허로 받아놓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특허 같은 경우는 한두 개 정도 있는 게 반드시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 1인 기업 하시는 분들 반드시 정부 사업을 그 살펴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국가적으로 지금 정부 사업을 너무나도 많이 밀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보다 올해가 훨씬 늘었고 내년은 더 많이 늘어날 겁니다. 이게 되게 국가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그 국가 기준과 그렇다면 그냥 그거에 따르는 게 일반 국민들로서는 그 사업하는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보통 그런 국가 사업 하나 하면 몇 천만 원, 많게는 억 단위로 가기 때문에 근데 그런 사업을 따내려면 진짜 이런 지식재산권이 있어야 돼요. 이게 가산점이 들어가거든요. 그 부분도 뒤에서 좀 더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크게 이제 지식재산권이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아시면 되고. 국가사업보다 우리가 세금으로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 국민의 세금이죠. 그렇죠. 제가 낸 세금인데 제가 못 받으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국가 사업, 한국관광진흥회에서 국가 정부 지원 사업을 관리를 했었어요. 관리하고 직접 컨설팅도 하는 입장이었었는데 참 도움도 많이 되지만 좀비 기업들, 소위 좀비 기업들한테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아요.
이게 3, 4천만 원, 뭐한 7, 8천만 원짜리가 너무 이제 말도 안 되는 기업들한테 이렇게 많이 가다 보니까 그거에 약간 좀 강하게 표현하면 환멸을 느꼈단 말이에요. 불합리한. 네, 그래서 예전에 기업 뽑을 때도 진짜 열심히 그 성심성의껏 뽑았거든요. 네. 그런 기업들한테 안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어쨌든 그런 좀비 기업들도 정보지원 사업금을 다 타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사업을 열심히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은 당연히 못 하실 수 있겠죠. 이제 진정성이 있고 내용이 좋으면. 근데 아무래도 국가 사업 같은 경우는 정량적인 부분을 많이 평가하다 보니까 특허, 뭐 상표 디자인 이런 것들을 많이 추락하면 많이 추락할수록 가점이 높아져요. 특히 특허청 사업 같은 경우는 100점 만점에 15점이 이제 특허 관련된 가산점인데 10개까지 어. 10점이고 하나 있으면 1점이고 그러니까 특허 한 건당 1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5점 이상 차이가 나면 아예 게임이 안 됩니다. 선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 때문이라도 특허를 어떻게든 이제 내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죠. 네. 다시 상표권으로 네.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할 얘기는 상당히 많은데 네. 네, 오늘 이제 주제가 또 상표다 보니까 네. 상표로 돌아가자면 상표권 이제 확보가 왜 중요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혹시 이제 뭐 대표님께서는 상표가 확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본인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번에 저도 이제 하면서 조금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됐었는데 어쨌든 내가 만든 브랜드와 내 사업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할 거 이게 근데 뭐 개인보다는 이제 그러면 정말 국가에서 공인을 해준 거니까 네. 뭐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죠. 국가에서 공인해줬다. 그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실. 네. 근데 제가 이제 상표 확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뭐 인터뷰 때도 말씀드리긴 했었지만 피해를 보는 기업들은 정말 피눈물을 흘립니다, 진짜. 정말 피눈물을 흘리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연간 이제 창업자 상품권 피해 사례가 9,400여 건이라고 돼 있죠. 이게 뭔가 하면 제가 예시를 몇 가지 들어볼게요. 네. 지방에 굉장히 유명한 음식점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음식점 하시는 분들께서 사실 열심히 이제 음식 만들어서 파시고 이제 그런 부분에 관심이 있지 이 자기네 그 음식점 이름을 보호받아야 된다는 생각은 잘 못하시거든요. 네. 왜냐하면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잘 모르셔서 못하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쪽으로 못된 사람들이라고 해야 되죠. 못된 사람들이 그 어떤 지방에 가서 음식점의 맛이 좋아요. 그럼 그 음식점 명칭이 상표 등록돼 있는지 확인을 해요. 없죠? 바로 본인이 출연해야 됩니다. 그래서 등록받고 나서 바로 경고장 나갈 거예요. 근데 그거를 구제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하는 방법은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일반 근데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자기 상표를 바꿀 수밖에 없어요. 자기 뭐 예를 들어서 뭐 유명한 회사 뭐가 있죠? 뭐 갈비탕집, 뭐 황갈비탕집 이런 거 있었는데 그거를 뭐 그냥 뭐 다른 걸로 바꿔버리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그럼 이제 사람들이 뭐 일반 단골들이야 가겠지만 한 번쯤 갔던 사람들은 오씨 이거 딴 데 바뀌었나 보다 하고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상표법의 선출원주의라는 것을 고집해서 그렇습니다. 선출원주의라는 게 한자 그대로 그 앞선 자에서 먼저 출원하는 사람이 그 상표의 주인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실제 사용하는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제3자부터 경쟁사까지 누구나 아무 상표에 대해서 출원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뭐 지방에 갔는데 그런 상표를 뭐 등록받고 하는 그 도용하고 가지고 상표 브로커죠 한마디로. 그런 악용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진짜 여러분들 이제 경고장을 한 번도 안 받아보셨겠지만 이제 일반인들이 저희 뭐 특허법인 변리사 통해서 또는 변호사 통해서 경고장 받잖아요. 진짜 멘붕 옵니다. 그렇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봐. 왜냐면 경고장 묻고 되게 무섭거든요. 당사가 이제 지금 현재 본인이 쓰고 있는 상표를 간판을 내리지 않을 시에 뭐 손해배상금 뭐 몇 억, 뭐 징역 몇 년 뭐 이렇게 우리가 고발해 버린다. 이러면 벌벌벌 떨어요 대부분은.
근데 그런 사람 심리를 악용한 게 상당히 골프긴 한데 네. 그런 비록 잘 해결된다고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네. 그때 그 받은 스트레스 하며 그 받은 스트레스 때문에 사업을 잠시 동안 못하는 거 하며 손해가 어마어마합니다. 좀 엄청나게 좀 황당하고 억울할 것 같아요. 네. 그런 일 당하면 진짜. 뒤에 이제 제가 사례를 이제 하나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네.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상표가 좀 중요한 것 같다라는 인식이 조금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네, 그러면 이제 또 의심이 많으신 분들께서는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또 상표를 만약에 그럼 제가 보호하지 않으면 또 어떻게 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줄 수 있냐고. 네네. 그럼 제가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상표,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이름을 뺏길 수 있어요. 근데 뺏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역으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고장 같은 거 받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상표를 등록을 안 해도 굉장히 회사가 유명해지면요. 네. 굉장히 회사가 유명해지면 부정경쟁 방지법이라는 것으로 보호를 따로 받을 수 있긴 한데 그 부분 너무 이제 깊은 부분이라서 잠깐 설명을 제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큰 문제점이 모방업체에 대한 법적 제재를 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아까 그 RPN이라는 거를 쓰고 있는데 저희 회사가 네. RPN, RPP, PPM 이런 거에 대해서 네. 법적 제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이제 큰 문제점이 생기죠. 그리고 만약에 소송 걸리고 경고장 받고 그러면 이제 그거 대응하는데 들어가는 시간이고 돈이고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네. 보통 그 심판 한 번 하는 데만 해도 아마 총 비용이 1,000만 원 들어가요. 만약에 소송으로 넘어가죠? 몇 천이 깨집니다. 잘못하면. 근데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1,000단위 이상의 돈을 나중에 후회하고 쓸래 아니면 뭐 한 50만 원 내외로 그 상표를 미리 등록받을래 그럼 당연히 상표 등록을 받는 게 바람직한 겁니다. 네. 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이런 내용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일반적인 변리사들이 다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네. 근데 저는 오늘 상표 강의 주제가 이제 상표로 돈 버는 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상표권을 활용한 이제 다양한 금전 혜택을 놓칩니다. 상표를 등록하지 않으면 이 부분이 참 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뒤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좀 짝퉁 이제 상표 네. 많이 있죠 이렇게. 네. 나이키를 하이프라고 하는 네. 것도 있고 이거는 인도에서 누가 따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타벅 네. 그리고 이거 가사소 혹시 뭐가 떠오르세요? 다이소. 그렇지 다이소가 딱 떠오르죠. 네. 이거 사례 잠깐 설명드리자면 얘도 등록 받았어요 사실. 근데 다이소가 더 오래전부터 등록을 받았고 영업을 해오고 있었어요. 근데 가사소도 얘네도 다이소랑 똑같은 영업을 하는 거예요. 다양한 거 판매하고. 네. 다이소가 소송 걸었습니다. 치열한 공방이 오고 가긴 했는데 결국 얘가 졌어요. 당연한 거죠. 네. 그래서 얘는 이제 법원에서 이제 사용하지 마라라고 그 판결이 나왔고 판결이 나왔으면 안 써야 되는데 이분이 대장 영업을 한 거예요. 지금도. 대장 영업을 하다가 결국 벌금 오지게 됐습니다. 다시 소송 걸려서 벌금 냈어요. 그리고 지금 안 쓰고 있어요. 근데 저런 분들도 나중에 소송 들어온 걸 알 텐데 왜 그렇게 할까요? 위험 부담을. 별로 상표에 대해서 상표 뭐 까짓 거 잘 모르니까 잘 몰라서. 이 사람 사실 정말 징역살이도 할 수 있을 수준이었는데 그냥 돈으로 끝난 거 보면 다이소가 그냥 많이 선처를 해준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이제 실제로 징역살이 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여기 벤츠 상표 요 모양을 활용해가지고 기념품 판매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8억을 챙겼다고 하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원이 이제 상표권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실형 선고해버렸습니다. 너무 이제 사안이 이제 크다 보니까 벤츠에서 외국 애들은 한국 사람들에 비해서 좀 그 칼 같은 부분이 있어요. 혹시 좀 정이 없다고 해야 될까요? 바로 그냥 이 징역 침해죄로 징역
부여받았을 때 형법으로 접근했었어요. 위험합니다. 위험하게 되면. 근데 벤츠가 이런 그 소송을 걸 수 있었던 것도 다 등록된 상표가 있었기 때문이고, 다이소가 이 다사서를 금지시킨 것도 다 상표를 등록했기 때문입니다. 뭐 또 하나 사례가 더 있는데, 루이비통 다 아시죠? 네. 근데 제 3자가 루이비 통닭으로 아. 영업을 한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이제 상표 등록하지 않았어요. 상표등록 당연히 못하겠죠. 루이비통인데. 아. 그래서 상표법상 위반은 아닌데, 루이비통이 워낙 유명한 상표다 보니까 네네. 이 루이비통이 부정경쟁방지법이라는 걸로 네. 얘네를 이제 막아버렸습니다. 네, 뭐, 그러니까 결국 부정경쟁방지법을 활용을 하고 싶어도 하려면 상표가 등록이 돼 있어야 돼요. 네. 루이비통이 한국에 그 상표를 등록을 했기 때문에 루이비 통닭의 사용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대단하죠. 제 루이비통의 어떤 그 느낌을 거의 그대로 찾았어요. 한국 사람들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뭐 분쟁 사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네. 그 펭수, 네. EBS 펭수 모르시는 분 거의 없을 거라고 네네네.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 아마 굉장히 유명한 사안이어서 최근에 작년 네. 12월부터 시작해서 네. 혹시 대표님 뭐 관련 뉴스 기사 보신 적 없으신가요? 저는 잘 못 봤어요. 이거 굉장히 이제 저희 이제 변리사 입장에서 부끄러운 거라고 봐요. 이 상표 브로커 짓을 하는 사람이 변리사였거든요. 아이고. 네. 그럼 결국 이제 잘 해결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 그 변리사 저희 이제 그 변리사 중 한 분이 자기 동생 이름을 활용해가지고 동생 명의로 펭수, 팽아, 팽바, 자이언트팽, EBS 사용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추론해놨습니다. 아이고. 이 일반인이에요. 이분 이제 아나사의 변리사. 근데 실제 제작자는 EBS잖아요. 그럼 이제 최모 씨는 이 등록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원래는 됩니다. 원래 그냥 등록이 돼요. 이거. 그냥 등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아까는 얘기했듯이 상편 선출원주의이기 때문에. 그러면 등록이 되면 EBS는 이건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원칙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예외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그 34조 1항 9호, 12호, 13호에 따라서 뭐 수요자에게 널리 인식되거나 뭐 기만할 염려가 있거나 뭐 특정인의 상품 표시 이미 인식된 상표인데 그걸 통해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있으면 상표 등록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사업하시는 것들이 결코 비하하는 것들이 아니라 EBS처럼 유명하지가 않기 때문에 뭐 제가 만약에 뭐 제 이름으로 김사현 특허라고 등록을 김사현 특허를 사용하고 있는데 제 3자가 김시현 특허 뭐